부품 배치가 완성이 되면 배선을 해야 합니다. 배선을 하기 전에 배선의 규칙을 공개 문제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5번에 보면 네트의 폭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12V, 플러스 5V, 그라운드 X1, X2는 두께를 0.5mm, 그 외 일반선은 0.3mm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수치를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선은 양면 모드에서 진행하되 자동 배선은 사용할 수 없으며 자동 배선 시 실격 처리됩니다. 배선 경로는 최대한 짧게 하되 100% 배선하고 직각 배선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기구홀은 이미 우리가 삽입을 했습니다. 실크 데이터는 배선이 끝난 다음에 여기 있는 지시사항에 의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퍼의 설정이 배선 설정과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드의 카퍼 설정은 바텀 레이어에만 GND 속성의 카퍼 처리를 하되 보드 외곽으로부터 0.1mm의 이격을 두고 실시하며 모든 네트와 카퍼와의 이격거리는 0.5mm, 단열판과 GND 네트 사이의 연결선 두께는 0.5mm로 설정합니다. 단열판과 GND 네트 사이의 연결선 두께, 이게 바로 스포크죠. 그 스포크 위드스를 0.5로는 이미 설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보드의 이격거리는 요 수치를 잘 기억했다가 잠시 뒤 디자인 룰에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아의 설정. 비아는 두 가지 종류를 쓸 수 있는데 파워 비아는 전원선 연결에 사용을 하고 스탠다드 비아는 그 외 일반선에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파워 비아는 드릴홀의 크기가 0.4mm, 패드의 크기는 0.8mm입니다. 스탠다드 비아는 0.3 크기의 드릴홀, 패드 크기는 0.6mm입니다. 그 외 모든 조건은 디폴트 값 클리어런스 0.254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위에서부터 지시사항을 살펴봤는데 설정을 할 때는 여기 11번 항목부터 설정하면 되고 우선 비하 설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하 설정은 셋업의 패드 스택 항목입니다. 셋업의 패드 스택에 가보면 패드 스택 타입이 데칼이 있고 비하가 있습니다. 비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비하가 하나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사이즈를 0.3, 드릴 사이즈를 0.3, 패드 사이즈를 0.6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이때 스타트, 이너 레이어, 엔드 레이어 크기가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0.3에 다이아미터 0.6 모든 레이어를 통일시켜 줍니다. 이렇게 다 세팅이 되었으면 Add 비아를 눌러서 이제 기존 스탠다드 비아에 변화된 내용은 저장을 하시고 파워 비아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자, 파워 비아는 드릴 사이즈가 0.4입니다. 다이아미터는 0.8입니다. 이너 레이어도 똑같이 0.4에 0.8, 엔드 레이어도 0.4에 0.8로 세팅을 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디자인 룰을 설정하기 위해서 배선 규칙을 설정하기 위해서 셋업의 디자인 룰로 갑니다. 여기서 디폴트 일반적인 규칙을 먼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클리어런스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 all 눌러서 0.254 아까 문제에서 보면 요 11번 항목이죠. 모든 조건은 디폴트 값 클리어런스 0.254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all 눌러서 0.254 설정해 주고 다음 카퍼와 다른 모든 것들 간의 이격거리는 0.5로 세팅합니다. 이 값은 문제의 9번 항목에 있죠. 모든 네트와 카퍼와의 이격거리는 0.5mm. 요걸 방금 설정한 겁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보드 외곽으로부터 0.1mm의 이격을 둔다. 이 부분은 여기입니다.
보드와 카포와 만나는 이 부분의 값을 0.1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위에 보면 트레이스 위드스가 있죠. 이게 바로 배선의 굵기입니다. 일반선은 0.3 굵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미니멈 맥시멈도 동일하게 0.3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클리어런스, 이격거리와 트레이스 위드스의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 라우팅, 클리어런스 옆에 있는 라우팅 버튼을 클릭해서 일반선에서 사용될 비하를 설정을 해줍니다. 일반선에서는 스탠다드 비하만 써야 되기 때문에 파워 비하를 지워주시고 오른쪽에 셀렉티드 비하 항목에 스탠다드 비하만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클리어런스 창을 닫으시고 일반적인 규칙을 이제 정했고 굵게 배선할 선의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 네트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네트에서 5V, 12V, X1, X2, 그라운드, 굵게 배선할 5개의 선을 선택하시고 클리어런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머지 이격거리 부분은 전원선이라고 틀려질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배선의 굵기만 0.5로 설정해 줍니다. 다음 라우팅 항목에서 전원선은 파워 비하를 사용하라고 했죠. 그래서 파워 비하가 셀렉티드 비하 항목에 선택이 되도록 해주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배선에 필요한 규칙이 설정이 되었고 이 규칙을 적용하면서 배선하기 위해서 DRC 기능을 켜놓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DRC 기능을 켜는 모듈리스트 커맨드가 DRP입니다. DRC 모드의 기능을 켜는 겁니다. DRP라고 입력하시면 이 아래쪽에 DRC 모드가 세팅, 설정이 되어서 에러를 방지해 준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작업하시고 배선할 때는 여기 Add Route 단축키 F2를 이용해서 요 툴을 이용해서 배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선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배선 기본 규칙이 있는데요. 여기 위에 보면 레이어 항목에서 탑면에 앞에 H가 되어 있고 바텀면에 V가 되어 있죠. 탑면에서는 주로 가로선, 바텀면에서는 주로 세로선으로 배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규칙은 문제에도 나와 있는데요. 문제에 보면 전자캐드 기능사 문제에 여기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도 보면은 주요 부품은 그림과 같이 배치하고 그 외에는 임의로 배치합니다.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사항은 PCB 설계 규칙에 의해서 하고 탑 레이어에만 부품을 실장하고 극성이 있는 부품은 가급적 동일한 방향으로 배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항목에 가보면 배선은 양면 모두에서 진행하되 자동 배선은 사용할 수 없다. 배선 경로는 최대한 짧게 100% 배선하고 직각 배선은 하지 않는다. 이 자동 배선을 안 쓰고 수동으로 배선할 때 배선 규칙을 잘 지켜주셔야 다음번 오류 검사에서 오류가 많이 뜨지 않게 됩니다. 자, 먼저 굵게 배선할 전원선부터 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1의 1번 핀에서 12V가 들어오고 있죠. 이 선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직각으로 꺾이지 않게 이렇게 45도로 꺾어서 배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선이 완료되는 지점에 가면 동심원 2개가 보이게 되죠. 이때 클릭해주면, 더블 클릭해주면 배선이 완성이 됩니다. 배선을 할 때 부품을
부품 배치를 살짝씩 변경해 가면서 해도 됩니다. 아까 배치해 놓은 부품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위치가 약간 애매한 경우에 이렇게 변경하면서 배선과 배치를 진행해 나가면 되겠죠. 자, 전원선부터 먼저 배선을 진행해 줍니다. 항상 배선은 핀에서 핀 기준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선이 막혀서 가로로 배선이 힘들 때는 F4번 키를 눌러서 바텀면으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바텀면에 가서 다시 탑면으로 부품이 올라와야 되죠. 이럴 때는 이 부품의 위치 같은 것들을 조금 조정해서 비하가 만들어질 항목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배선하는 과정에서 F4번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비하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U1의 전원부도 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1의 전원 3개의 핀은 이런 식으로 U1 내부에서 배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선을 했을 때 약간 선이 삐뚤게 들어가는 경우는 부품을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전원선이나 굵은 선을 먼저 배선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배선을 나머지 진행을 다 해보도록 하세요. 전원선의 배선이 끝나면 일반선의 배선을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선의 배선은 커넥터와 연결된 선들이 많기 때문에 U1이나 커넥터 기준으로 하나씩 작업해 가면 됩니다. 자, J2의 1번 핀부터 배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1의 1번 핀에서 배선을 이렇게 당겨 보면 U1에 있는 핀과 연결이 되죠. 이럴 경우에는 세로와 가로선을 이렇게 길게 해야 될 경우에는 배선의 원칙에 따라서 세로로 가고자 할 때는 바텀면에서 이렇게 가도록 하고요. 가로로 가고자 할 때는 이렇게 탑면으로 가면 됩니다. 자, 탑면으로
세로로 먼저 올라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로 올라가서 가로로 이제 가야 되죠. 가로로 가야 될 때는 비아를 뚫어서 탄면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다. 자, 다시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세로로 내려올 때는 비아를 뚫어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원칙을 지키면 복잡한 선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배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J2 부품의 경우에는 스루올 타입이기 때문에 탄면에서도 배선을 시작할 수 있고 바텀면에서도 배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면에서 시작할 경우에 이렇게 F4번 키를 눌러서 탑을 레이어를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핀과 핀 사이의 이 간격으로도 이렇게 배선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조금 더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드를 좀 줄여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세로로 올라가야 될 때는 비아를 이렇게 생성을 하셔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원칙을 지켜가면서 배선을 하시고 웬만하면 세로선은 바텀, 가로선은 탑에서 배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각 배선은 안 되고 이렇게 45도 배선을 해주시고 비아를 이용하실 때는 비아를 기준으로 탑면과 바텀면의 레이어가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선이 이루어져도 직각 배선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자, 요 요령껏 계속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자, 가로 세로 배선 규칙에 맞게 배선을 완성하였습니다. 배선할 때는 꼭 DRP 기능을 켜놓고 작업하시고 배선을 다 완료했을 때 이렇게 가로선은 탑면, 세로선은 바텀면에서 주로 배선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선은 카퍼를 씌워야 되기 때문에 배선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카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퍼 설정은 드래프팅 툴바에 플러드 항목을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드래프팅 툴바에서 카퍼 툴을 이용해서 카퍼 영역을 먼저 설정해 주시고 플러드 항목으로 카퍼 부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퍼 툴을 선택하시고 DRC 기능을 꺼야 된다는 메시지가 뜨면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렉탱글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보드 외곽선 영역 전체가 선택이 되도록 이렇게 넓게 외곽선을 그려줍니다. 자, 레이어는 바텀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네트는 그라운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OK 해주시면 되겠습니다.